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 조국 신당이 이제 어떠한 행보를 보일까 관심이었는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을 하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지지냐를 두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당도 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잘해봐라. 국민들이 그리 원하시면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 저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조국 신당,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연동형 비례제도를 갑자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룻밤 만에 바꿔서 하겠다고 하고 부끄러운 결정을 했잖아요.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정신의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서 낼 수 있는 분들만 그대로 낼 겁니다. 비례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가요? 이 당의 대표는 저잖아요. 이 당의 대표는 한동훈 접니다. 이 위성정당의 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들 갖지 마세요. 이 당의 대표는 접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송영문 변호사 보시기에는 아까 조 전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까지 쭉 듣고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국 신당이 소위 말하는 매운맛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2020년에 열린민주당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1년 반이 지나서 대선 전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더 강성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고 나중에 합당을 하는 방식 이런 걸 보고 정치적으로 위장계열사라고 하죠. 정치적 위장계열사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도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총선 전에 그 허위 인턴 증명서 그 건으로 업무방해 기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해도 최강욱 전 비서관을 공천을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으로 이분이 공천을 받아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회상장이라고 하죠. 이번 조국 신당에서도 과연 이런 정치적 우회상장이 없을 건가 국민들께서 아마 냉철하게 지켜보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알았어. 조국이 당을 만든다고? 그래. 그 당을 조국 장관 혼자 하진 않을 것이고 거기에 그럼 또 누가 합류하는 거야? 누가 식구가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국 신당 품 안에 안기게 될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윤석열 전철 정권을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안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조국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친윤 친여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의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자, 이성윤, 그러니까 이성윤, 박은정 이 두 검사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성윤 이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성윤 검사가 조국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왜 검찰총장 시절에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어떤 징계 작업을 주도했던 검사가 박은정 검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영입해서 윤석열 현재 정부의 검찰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이라는 인물이, 뭐 이런 관측과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검찰 문제가 뭐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의문이 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정리의 가이드라인은 간단합니다. 조국 신당과 선을 그으면 됩니다. 선을 그으면 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한 표 빠져나가면 무당층, 중도층표 2표 가져가면 돼요. 오히려 선을 그어야 중도층, 무당층이 민주당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쉽게 조국 신당하고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할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연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조국 신당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분할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똑같고 진입장벽 3% 똑같습니다. 조국 신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의 10분의 1 정도를 가져가서 3%를 넘기고 조 전 장관이 한 비례 2번 들어간다. 그럼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이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똑같이 가능한 것을 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한다는 분이 선거제도의 기본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국을 찍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는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국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선거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